날이 따뜻해졌는데도 비가 오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바닥에 드러 누워 몸을 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 아니 몇천 년 동안 뜨끈한 온돌에 몸을 지져버린 민족. 이제는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도 궁둥이를 지지고 저는 회사에서도 전기방석으로 여보세요? 네, 보일러 광고요? 그거 하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드릴. 아, 안 된다고요? 그럼 안 할래. 합니다 해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한국인을 맨날 누워있게 하는 주범 보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뜨끈한 온돌이 한반도에 등장한 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목저와 고구려 같은 북부 지역에서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돌을 사용했다고 하죠. 온돌은 입소문을 타고 백제와 신라까지 전파됐고요. 시간이 지나 조선에도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온돌이여. 그런데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온돌은 서민들의 집에만 있었답니다. 상류층은 고려의 입식 문화를 이어받아 침대를 썼고 침대 옆에는 화로가 있어서 온돌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외적으로 온돌을 놓는 경우는 노인이 머물거나 병자를 치료하는 방뿐. 온돌이 서민을 중심으로 퍼졌던 또 다른 이유는 가성비가 역대급으로 오지기 때문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 이에 불을 떼면 그 열이 방 아래의 통로로 이동해서 구들장을 달궈 방이 뜨끈해지는데요. 취사열로 난방까지 쌉 가능한 거죠. 그런데 16세기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지는 소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사람들은 뜨끈한 난방이 간절해졌고 이는 곧 온돌이 조선 팔도에 퍼지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죠.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사대부 집의 종들도 온돌에 거처하는데 나인이 마룻방에 거처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며 궁궐에도 온돌을 설치하게 했답니다. 공기를 데우는 화로와 달리 바닥을 데우는 온돌은 방 안의 온기를 오래 잡아주는데요. 이 바닥 난방의 장점을 현대화한 게 바로 오늘날의 보일러죠. 한국인 종특 하나, 소파를 등받이로 쓴다. 둘, 침대 위에는 온수 매트를 깐다. 아니 이 정도면 몇천 년 동안 이어온 따뜻한 방바닥 생활이 한국인 DNA에 박제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뜨끈뜨끈한 바닥을 좋아하는 건 외국인도 마찬가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외국 선수들이 한국식 바닥 난방에 완벽 적응한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된 적 있었죠. 자식들 거기서 귤도 까먹어봐라.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도 허캉이라는 온돌 비슷한 난방 기구가 있는데요. 의외로 좌식 생활을 하는 일본에는 바닥 난방이 없었습니다. 바닥 난방은 돌이나 콘크리트처럼 열을 잘 저장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탄성이 좋은 소재인 나무를 이용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는 보일러가 아닌 탁상난로 같은 코타츠를 사용하는데요. 과거 아이돌 그룹 카라가 일본의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겨울 나는 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패널들은 코타츠 썰을 풀면서 한국에도 이런 게 있냐고 묻자 카라가 답했죠.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어서 바닥이 전부 따뜻합니다. 집안이 추운 일본은 대신에 목욕 문화가 발달했고 일찍이 물을 데우는 온수기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장점은 열 효율이 좋다는 것. 이걸 앞세워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북미 온수기 보일러 시장에 참전했는데요. 당시 미국 현지에서 쓰이던 제품의 열 효율은 60% 수준, 일본 제품은 80%. 일본이 손쉽게 북미 시장을 접수하는 듯 했으나 혜성같이 한국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 기업에서 내놓은 제품의 열 효율은 무려 98.8%. 다른 나라 제품들 갱 압살하는 수준이었고요. 미국의 공인 시험기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수치에 몇 번이고 재측정했다고 하죠. 이 개쩌는 기술이 도대체 뭐냐? 바로 콘덴싱이다. 콘덴싱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콘덴싱 만들어요. 네, 바로 그 기업 경동나비엔. 저도 말만 들었지 콘덴싱이 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보일러가 돌아갈 때 생기는 뜨거운 배기가스를 공기 중에 바로 내보내지 않고 끌어 잡아서 열을 한 번 더 재사용하는 기술이랍니다. 이 기술이 북미 시장을 제패한 데에는 지리는 열 효율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평균 120도로 연기를 배출하는 통로를 초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미국은 집 구조의 특성상 10에서
20m 정도의 긴 배기가스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다 스테인리스로 만든다면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콘덴싱의 경우 밖으로 나가던 배기가스의 열을 뺏어와서 재사용하니까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굳이 비싼 스테인리스를 쓰지 않고도 강화 플라스틱 정도로 통로 설치 쌉 가능. 미국은 콘덴싱에 환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Do you know Korea? 시전해보세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BTS, 손흥민, 콘덴싱, 렛츠. 시장에서 잊혀진 일본은 개쩌는 콘덴싱 기술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1위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만 느꼈고요. 미국의 예시처럼 나비에는 현지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면서 K브랜드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전 세계 온수기 보일러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에 수출된 수량을 길이로만 따져도 3,913km, 에베레스트 정상을 442번이나 찍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걸 다시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PC방에서 밥 안 먹고 426,529만 1,000시간 동안 교양만두 영상 7억 1,088만 1,000번을 볼 수 있는 와씨 보일러 팔아서 골드 버튼 받기 쌉 가능한 오랜만에 광고 만든다고 야근 좀 했더니 몸이 찌뿌둥해 죽겠습니다. 빨리 퇴근해서 뜨끈한 방바닥에 몸 좀 지져야. 슈츠님 뭐 했다고 벌써 퇴근하세요? 저요? 지구를 구했죠. 콘덴싱 만들었어요. 콘덴싱은 옳습니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